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변호사 류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 1등 전자계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두사인의 이영준 대표님 모시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죠? 네, 멀리서. 네. 맞습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대표님? 항상 그렇듯 정신없이 보내고 있고. 최근에 신한은행이랑도 또 네, 신한은행이랑 또 계약을. 네. 그런 건 굉장히 큰 계약인 거죠. 이게 어떤 말 그대로 이제 그 MOU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게 또 단순히 뭐 만나지 않고 종이 없이 또 전자계약을 할 수 있다. 뭐 저희 서비스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계약이라는 게 결국 이 돈이 또 오가는 영역들이 많잖아요. 이 금융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결고리 차원에서 금융기관과의 첫 어떤 제휴다라는 오케이. 측면에서. 오케이. 네. 그러면 규모 있는 금융기관과는 첫 제휴. 맞습니다. 오케이. 우리나라에서 모두사인은 사실 전자계약 서비스 쪽에서는 뭐 압도적인 1위잖아요. 주로 어떤 고객사들이 많으신가요? 저희가 일단 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은 좀 어떤 소규모 기업들, 오케이. 스타트업들, 네, 양쪽으로는 그 소규모 기업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만한 스타트업들은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될까요? 맞습니다. 뭐 저희 로펌에서도 지금 한 2년째 쓰고 있는데 너무 잘 쓰고 있고 아유, 감사합니다. 비용도 너무 줄었고 너무 빠르고요. 저희 직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모두사인 팬이고요. 그래서 그 이영준 대표님 꼭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은 뭐 모두사인의 뭐 홍보 이런 자리보다는 스타트업 대표로서의 어떤 이영준 대표님의 어떤 모습들, 고민들, 이게 저희 채널이 또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 일단 서비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기존에도 또 운영하셨던 서비스들이 있었나요? 모두사인은 지금 세 번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했던 서비스는 그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 오케이. 시작을 했고요. 오케이. 지금의 약간 로톡처럼. 맞습니다. 오케이. 지금 로톡이라는 서비스가 꽤 많이 커 있고 네. 시장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템을 보는 눈은 나쁘지 않았네요. 뭐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죠? 네. 지금 뭐 모두사인도 너무 잘 되고 있지만 사실 로톡도 시장으로는 그렇죠. 진짜 힘든 환경 속에서 잘 하고 있는 서비스니까. 맞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사인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것도 약간 사연이 있는 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민사사건 70%가 소액사건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이게 또 70%, 약 70% 정도가 또 나홀로 소송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건이 제약이 있구나를 그때 알게 됐고, 그럼 애시당초 그럼 이 법률 사건 그 자체를 좀 일어나지 않게, 아니면 좀 일반인 입장에서도 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아보다가 또 이 민사사건의 많은 부분들이 또 계약으로 인해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뭐 흔히 있는 게 계약서를 안 썼거나 이제 계약서를 썼는데 분실하거나 또는 뭐 훼손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계약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인식 없이 체결을 했거나 그런 걸 보면서 이 계약서 쪽이 좀 재밌겠다. 오케이. 그래서 또 사람들의 계약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또 이게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전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해서 저희도 이제 그런 어떤 많은 변호사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나누다가 계약서 같은 경우에 하나의 또 어떤 틀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저희가 잘 조합해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치 어떤 뭐 챗봇에서 어떤 대화를 하듯이 계약 조건과 관련된 부분들을 되게 좀 어떤 진입장벽 낮게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듯이 내가 어떤 얘기를 해주면 자동으로 이제 계약서가 완성이 되고 그 계약서 완성된 계약서에 어떤 뭐 PC든 스마트폰이든 사인을 할 수 있게 해주면은 또 보관도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하면서 그 서비스도 함께 만들었어요. 그게 언젠가요? 그게 2015년. 15년. 네. 모두사인이 이제 태동하는 시기네요. 그게. 네. 15년, 16년 그거요. 네, 네. 오케이. 모두사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이 구성이 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모두사인이라는 서비스는 이제 16년에 시작을 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그 계약서를 만들고 서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실패를 한 거죠. 짧은 기간에 실패를 2번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계약서를 이제 만들어드리는 쪽들이 가치가 되게 클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제작해드린 어떤 하나의 템플릿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쓰실 줄 알았는데
물론 쓰긴 쓰셨지만 또 그 양식도 있지만 또 저희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에디터라고 해야 될까요? 뭐 PC나 모바일에서 스마트폰에서 수정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저희가 제공한 양식보다 또 수정하는 양식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쓰지? 들여다봤더니 이걸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만나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내가 체결한 그 계약서들을 언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 그걸 또 듣고 나니까 약간 좀 다른 생각이 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케이. 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근데 이 아이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프라이머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 초기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는 곳에 투자를 받으면 그 멘토링을 받거든요. 그쵸. 투자사로부터. 그래서 저희 투자해 주신 그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네네. 그때 또 어떤 그 도큐사인이라고 하는 또 해외 서비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유명하죠. 그래서 하면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이제 투자자분께서는 물론 이 서비스도 좋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말 그대로 이 본질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그 계약을 말 그대로 체결하고 또 관리하는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 해보는 건 어떻겠냐. 오케이. 근데 저희가 제공해주는 어떤 양식에 집중하게 되면 사실 저희의 시장의 크기는 현재도 있는 회사긴 하지만 뭐 예스폼이라든지 뭐 비즈폼 같은 양식을 제공해주는 전문 업체가 저희 경쟁사일 수도 있고 또 이게 깊게 들어가면은 또 변호사와 같은 그렇죠. 또 아주 퀄리티 있는 고급 양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쪽과 경쟁이 되는데 이 시장의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또 변호사법 위반 여지도 있을 것 같고 분명히 또 있겠죠. 네, 그리고 저희의 강점이 아니더라고요. 이 영역이.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은 이 전자계약 말 그대로 그 만나지 않고 종이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어떨까. 근데 시장을 또 보니까 충분히 이제 법적으로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데 다 종이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바꾸면 되게 재밌고 큰일이지 않을까? 오케이.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네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아이템을 구체화시키는데 도움을 줬던 거는 엑셀러레이터인 권도규 대표님이 실제로 구체화 시켜줬고, 네, 아이디어를 줬고. 맞습니다. 이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 뭐 말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맞아요. 뭐 맞아요. 예를 들면 단점으로는 뭐 해주는 걸 비해서 과도한 지분을 요구한다. 근데 실제로 이 케이스는 도움이 됐던. 저희는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았고요. 왜냐면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 생활 경험도 없고요. 또 그 저희가 뭐 계약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계약 서비스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또 B2B 서비스다 보니까 어떤 기업의 생리, 의사결정 구조 뭐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본사가 부산이고 또 지방에 있는 그 대학생들이 뜻을 합쳐서 만든 회사다 보니까 사실 그 신뢰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통해서 또 멘토링을 통해서 저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많은 조언도 받았고 특히 이제 대학생 창업의 경우에는 이 조직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또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조언을 또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영준 대표님은 엑셀러레이팅 옹호론자시네요. 네, 적극적인 옹호론자인데 근데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르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오케이. 대학생 창업가라든지 예를 들면 다 갖춰져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맞아요. 경험이나 네트워킹 이런 게 좀 필요하면 네. 활용하실 수 있다. 네. 그리고 B2B 서비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처음에 이제 B2B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소개를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초기 고객을 확보할 때 특히 스타트업 고객 같은 경우에 이제 프라이머에 투자를 받으니까 프라이머 포트폴리오 사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사실 저희의 강력한 파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B2B 서비스들은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쓰이고 또 만약에 정말 좋으면은 입소문에 의해서 전파가 되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계약의 상대방이 저희 서비스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좋죠. 맞습니다.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가 정말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 뭐, 예를 들면, 투자를 받으면 VC들, 뭐, 네. 그 상대방 피투자 기업들. 네. 이게, 이 서비스가 확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네. 왜냐면, 본인도 이제 해보면, 이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쌍방이라는 게 엄청난 장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약간 한계기도 하죠. 왜냐면 갑과 을 계약하는데 을이 갑한테 또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지만 아무튼 거기에서 프라이머가 투자 계약을 저희 서비스 써주면서 프라이머 포트폴리오 대표님들이 그 과정에서 전자계약을 경험하시고 또 모드 사인을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또 써주시고 그게 저희한테는 또 되게 좋았던. 첫 번째는 대표님이 어쨌든 그 법학 쪽에 발을 담그고 계셨던 분이라서 아이템 기가 막히게 잘 찾으셨고
두 번째는 또 엑셀러레이터들이 제 역할을 한 순기능을 했던 케이스네요. 네, 근데 여기서 세 번째는 또 전자서명법이 개정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개정이 안 되면 이게 아직도 이게 그 서명이 있냐라고 이제 따지고 들 텐데 네. 이게 약간 뭐 이 운이 이렇게 대표님 주위로 이렇게 계속 모이나 봐요. 그쵸. 제가 종교는 없는데 그게 2020년도 개정됐었나요? 2020년 12월에 이제 그죠? 네, 시행이 네. 됐죠. 네. 그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시죠. 이게 아직도 지금도 제가 이제 카이스트 MBA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 모두 사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 효력이 있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전자서명법 개정이 엄청난 큰 역할을 했냐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는 또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잘 아시지만 저희의 어떤 계약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어떤 형태나 형식을 요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당사자의 승낙에 의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지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계약과 관련된 어떤 근간이 되는 법이 전자서명법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전자서명을 할 때 예,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할 경우에 확실한 효력을 보장해 줬거든요. 그럼 사실 계약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다 보니까 다른 쪽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이왕이면은 확실한 효력을 주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공인전자 서명을 쓰는 게 오케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공인증서 외에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들은 차별을 받는 형태였는데 이제 이게 전자서명법 개정을 통해서 뭐 부인 방지효라는 뭐 용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차별적이지 않고 다 동등하게 가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공인증서가 아니라 공동증서라는 이름을 바뀌기도 했고 오케이. 그런 형태가 되면서 이제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손쉽게 똑같은 효력이면은 그래도 편한 걸 또 선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또 인식 개선이 오케이. 이루어졌다는 게 저희한테는 또 중요한.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인 대원칙은 민법상 형식을 불문하고 합의만 있으면 효력은 다 인정됩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사실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든 안 되든 원래 인정돼야 되는데 전자서명법상으로는 개정이 되면서 이게 꼭 공인인증서가 아니더라도 전자적인 방식으로 서명을 하는 게 기명날인과 동일하다는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해버렸고요. 이게 이제 대박인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죠. 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명날인한 서명날인한 문서 자체도 효력이 또 명시적으로 인정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1단, 2단, 3단이 전부 다 효력이 보장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실은 모두 사인으로 전자서명하는 것이 실제로 페이퍼로 사인하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다. 완전히 똑같다. 맞습니다. 라고 이제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와줬네요. 또 한 번. 아이템의 피보팅을 통해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셨고, 엑셀러레이팅 업체를 잘 만나서 또 유명한 업체시죠. 워낙 유명한 업체를 잘 만나서 또 도움 받으셨고, 법까지 개정이 됐고.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가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런 어떤 저희 표현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왔고, 이제 한 번 방점을 찍었던 게 코로나. 네 번째 천우는 또 코로나. 이거 뭐지? 여기 이제 또 코로나까지. 네. 만나지 못하니까. 네. 아무래도 맨날 그 MOU 체결할 때 만나서 악수하다가 네. 그때부터 이제 악수 안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제 확산되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실제로 이제 매출이나 클라이언트 수도 막 올라갔나요? 네. 저희가 뭐 완전히 어떤 인과관계 분석은 사실 하기 힘든 게 그때 저희 BM도 바뀌고 뭐 인원도 늘어나고 막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했지만 확실히 어떤 그 니즈 자체가 커졌던 건 명확했던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전자계약밖에 없었거든요. 그쵸. 네. 재택도 많이 했고. 네. 원래라면 회사에 퀵을 보냈었어야 돼도 또 재택을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모두 사인은 우주의 기운이 있네요. 그렇죠. 너무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네. 앞에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앞으로가 좀 걱정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말했을 때 모두 사인 활용하시면 이런 세 가지가 달라진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서. 네. 저도 이제 모두 사인의 유저니까 어떤 대표 입장이 아니라 유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확실히 그 좀 느끼는 가치 중에 하나가 계약서 보관이나 계약서 관리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게 너무 좀 민망한 얘기지만 전자계약 서비스 회사지만 또 그 저희 클라이언트가 그 내부에서
그 전자계약을 쓰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종이계약도 사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인사팀이 도입했는데 회사들 거래를 담당하는 뭐 법무팀이나 구매팀은 여전히 종이계약을 쓰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저희도 종이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존재하는데 관리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저도 이제 사내법무실에 네. 꽤 있었는데 네. 사내법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전부 다 페이퍼화해서 네. 실제로 이제 검정색 처를 통해서 5년 동안 보관을 하고 네. 그 중에 한 2, 3년 지난 것은 별도의 또 사무실 이 보관소에 또 안에 넣고 그걸 5년이 또 지나면 그걸 또 폐기를 하고 이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했거든요. 근데 모두 사인은 그냥 클라우드로 다 보관이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했던 시간 다 맞습니다. 확인되고 맞습니다.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각 가정들이 다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계약서 처음에 만들 때 워드나 뭐 한글이나 이런 전자문서로 사실 만들잖아요. 근데 전자문서로 만들어서 이걸 또 체결을 해야 되니까 이걸 또 출력을 해요. 전자문서에서 종이문서로 한번 가고 또 이걸 가지고 뭐 대면을 하거나 비대면으로 이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겠죠. 또 이걸 또 언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또 많은 회사에서 이것도 스캔을 해요. 그렇죠. 스캔을 해서 또 보관도 하고 또 종이는 종이대로 또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되고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단절되어 있고 너무 귀찮은 일인데 사실 모두 사인을 쓰면은 그냥 계약을 체결한과 동시에 이 전체의 과정이 그냥 한 번에 다 해결이 돼버려요. 별도의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죠. 첫 번째는 계약서 관리가 편하다. 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너무 또 당연한 얘기일 수 있긴 하겠지만 정말 이 만나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가치도 너무 또 좋은 것 같아요. 빠르다. 네, 빠르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빠르다. 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사실 이 계약 과정에서 작게든 길게든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 과정에서 이 시간도 하나의 또 비용이잖아요. 비용이죠. 알게 모르게 저희의 생산성을 다 막 가져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제가 낭비할 수 있는 제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챙겨주니까 사실은 훨씬 더 좀 생산성 있게 생산성이 높아진다. 네. 실제로 비용도 많이 절약되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계약을 체결한다. 제가 이제 출력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도장 찍어서 그리고 A사에 보냅니다. 두부를 보내고요. 자, 퀵 비용 15,000원. 저쪽에서 다시 두부를 받아서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그걸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준 다음에 원본은 또 퀵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일단 3만원. 맞습니다. 그거 세이브 되는 건 거죠? 명확하게 세이브되죠. 네, 세이브 됩니다. 돈 이제 다 세이브 되고, 비용 세이브 되지만, 시간도 세이브 되고, 스캔하고 이런 짓 안 해도 되고, 퀵 안 불러도 되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유저로서 그런 부분들 너무 편하고 플러스 알파로 제가 생각하는 법률가로서의 가치는 실제로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타이밍에 상대방이 이거 너무 귀찮은데 굳이 체결해야 될까요? 그냥 뭐 이메일로 남기고 마시죠 라고 하면 제가 막 억지로 체결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요새는 모두 사인 쓰시죠. 맞습니다. 1분 만에 해결됩니다. 굳이 그렇게 퀵 서로 안 보내셔도 되고 재택하셔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예측 가능성과 분쟁의 리스크가 줄어든다. 맞습니다.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고 분쟁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가치가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사인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일반 어떤 개인이나 기업에 쓰기에는 되게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요금제 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정말 큰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계약을 한 10건 정도 하는데 네. 이때까지는 퀵을 매번 보내고 받았어요. 네. 한 번 보낼 때 한 15,000원씩 해서 15만 원 정도 들었어요. 10번 정도. 네. 모두 사인 얼마 정도 해결되나요? 한 달에? 한 달에 3만 원 때문에 3만 원. 네. 근데 그거는 몇 건까지 가능해요? 저희가 3만 원 요금제는 건수 관계없이 다 3만 원이면 다 100건도 100건도 됩니다. 계약 많이 체결하시는 분은 무조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클라우드로 보관하는 비용 포함? 맞습니다. 보관하는 비용, 또 본인 확인하고 이런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럼 BM이 지금 뭐예요? 이 금액만으로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그 회사가? 그렇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 타겟마다 다른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건수가 작거나 그런 일반적인 어떤 고객들, 작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회사당, 어카운트당 그 구독료 기반으로 오케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업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약 양도 늘어나고 그죠. 또 계약에 관련되는 그 담당자도 수도 늘어나고 많아지죠. 복잡성이 기하급수적 증가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럴 때는 한 회사에서 여러 어카운트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법무팀에도 여러 분들 쓰셔야 되고 인사팀에도 여러 분들 쓰셔야 되고 영업팀에도 여러 분 쓰셔야 그게 계약의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한 회사에서 어떤 한 개의 어카운트만 쓰신 게 아니라 여러 어카운트를 이제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오케이. 저희가 받는 것도 있고 B2B로 해서 좀 규모가 큰 회사에 적용됐을 때 절대적으로 BM적으로 유리하겠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건수를 뭐 종량형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또 일부 또 저희의 또 주요 기능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대량 전송 기능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연봉 계약 같은 거 할 때 뭐 대기업 기준으로 한 번에 뭐 그 인사 담당자가 3,000명이랑 연봉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기존에 생각해 보면은 인사 담당자가 그 3,000명분의 계약서를 하나하나 다 만들고 그걸 또 두 부가 필요하겠죠. 출력을 두 부씩 3,000명분을 다 하고 한 명 한 명 일일이 찾아가서 사인을 받아서 했죠. 했어야 됐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봉 계약서와 같은 것들은 이 내용은 사실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 조항은 동일하고 조건값만 다른데 요 양식 틀이 되는 문서 하나와 그 달라지는 부분만 어떤 엑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를 준비하시면은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3,000명분의 그러면 이 문서 틀이 되는 거 하나와 3,000명분의 정보만 있으면은 5분 만에 3,000명분한테 동시다발적으로 계약서를 뿌릴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좋은데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상대방 분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보내실 수 있는 기능이고 다른 또 좋은 어떤 기능 중에 하나가 링크 서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뭐 예를 들어 구글 설문지 같은 거 보시면 이제 하나의 링크를 생성한 다음에 그 링크에 누구나 접속해서 그쵸. 내 정보를 입력할 수 있잖아요.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생성해드릴 링크에 접속하시면 누구나 그 링크에 접속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사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특정인의 연락처를 굳이 확보하고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거는 대규모 서명을 이제 받을 때 불특정 다수에게 받을 때는 엄청 좋네요. 맞습니다. 뭐 어떤 뭐 결의를 해야 되거나 그럴 때 손쉽게 하실 수 있죠. 뭐 아파트 단위로 뭐 하자 공사를 한다 이런 거 너무 맞습니다. 좋네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대량의 어떤 트래픽이나 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구독료보다는 또 별도로 이제 건당 비용을 해서 받고 있고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모두 사인이 국내에서는 뭐 전자 계약 서비스로는 뭐 독보적이기도 하고 저도 한 3년 동안 활용을 하면서 너무 만족스럽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투자를 받았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면 요즘 뭐 스타트업이 투자받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너무 좋았는데 장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질지는 몰랐지만 근데 그 전에 또 투자를 크게 받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금액 보고. 네. 얼마 받으셨죠? 저희가 작년 2월에 받았던 건 약 115억 정도 받았습니다. 누적적으로는? 누적은 한 145억 145억 정도. 네. 거의 150억을 투자 받았습니다. 이 뭐 업계에서 압도적이죠. 저희 어떤 전자 서명, 전자 계약에서는 가장 많이 많죠. 되짚어 보시면 투자 받는데 이런 부분들을 진짜 좀 신경 썼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 받을 수 있었다. 이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확실히 그 시장성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인정받았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시장. 네. 그러니까 오케이. 투자마다 그 검증해야 될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모두 사인을 처음 만들려고 생각을 했고 또 만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투자자분들한테 하면은 다들 하는 말씀이 아무도 안 쓸 거라고. 누가 너희들 거 쓰겠냐고. 그러니까 이 서비스 자체에 유저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유저를 확보하고 나니까 이거 돈 내고 안 쓸 거다. 라는 또 오케이. 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돈을 내는 유저가 또 있으니까 또 하는 말이 시장이 작다. 별로 쓰일 활용처가 작을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고객을 만들어내도 이건 되게 작은 시장일 것이다라는 어떤 챌린지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단계별로 챌린지 스타일이 다르네요. 네. 첫 번째는 아무도 안 쓸 거다. 네. 그 이전 단계에서 법적 효력이나 이런 챌린지랑 그런 것도 네.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쓰더라도 돈 내고 안 쓸 것이다. 네. 세 번째는 시장이 작다. 네. 그 사실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챌린지 하는 게 일이고 네. 또 투자 받는 입장에서는 그 챌린지를 극복해서 증명해 주는 게 또 일일 텐데 네.
수도 없이 그렇게 챌린지 받으시면서 좀 약간 멘탈은 안녕하셨나요? 안녕하지 못했죠.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타당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떤 열정을 가진 한 명의 창업가 중 한 명으로서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증명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 의지가 더 생기게 만든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 단계를 좀 네. 시드부터 해서 시드는 그러면 프라이머부터 네. 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드는 얼마를 언제 받았고 그 다음에 프리-A는 언제 받았고 얼마를 A는 언제 받았고 그 흐름을 좀 설명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이게 뭐 언론 보도자료에 나왔던 그 저희의 투자 단계와 또 실제 제가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단계가 좀 다르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시드를 되게 여러 번 받았어요, 사실. 왜냐면 그만큼 저희가 하는 일을 그 B2B SaaS라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B2B SaaS가 지금은 되게 시장이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되게 안 좋았어요. 사스라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이었고. 네. 그죠? 네. 근데 뭐, 지금에서야 뭐, 사스 하지만, 네. 그때는 사스 하면 이게 뭐, 욕이야, 뭐, 호흡기 실화냐, 뭐, 이런 얘기. 맞아요. 지금 예를 들면, 모드 사인을 우리가 패키지로 파는 게 아니고, 한 달 단위로 클라우드 베이스로 서비스화 시키는, 네. 그 거의 뭐, 이 계약 쪽에서는 완전히 획기적인 그런 서비스였는데, 그걸 첫 프라이머 투자 받은 게 그게 언젠가요? 저희가 2015년 15년. 12월 정도. 오케이. 네. 그때 이제 첫 시드 투자 받았고. 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시드 투자를 몇 번 받았어요? 엔젤들? 엔젤은 아니었고요. 좀 다 기관이긴 했는데, 그 저희가 이제 투자 받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나서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그 데모데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쵸. 그 잠재 투자자들 앞에서. 그쵸.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좀 괜찮아 보이면 이제 그 투자자들이 연락을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쇼케이스? 네. 약간 이런 느낌? IR 피칭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 네, 거기서 이제 만나뵌 어떤 그 VC, 네, 좀 되게 앞쪽에 투자를 하시는 어떤 분과 좋은 인연이 되어서 그때 이제 프라이머 투자 받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바로 이제 투자를 받았고요. 오케이. 거기가 어디죠? 그 K-브릿지 벤처스라는 오케이. 곳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서 투자를 받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첫 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또 이어진 거는 또 프라이머의 데모데이였네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디캠프라고 하는 또 네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데 거기가 이제 스타트업에 지원도 해주지만 또 투자도 해주시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어떤 여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으로 또 저희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또 디캠프에 또 추가로 좀 약간 소금액을 그러니까 케이브리지 벤처스에 한 3억 정도 받았고 네. 디캠프에 한 1억 정도 해서 이제 시드를 이제 계속 좀 받았고 그 시드로 한 몇 년을 버텼죠 저희는. 그때는 팀이 그럼 굉장히 소규모로. 네, 소규모로 한 뭐 7명으로. 한 뭐 10명 10명 정도 내외 왔다 내외로. 갔다 하면서 그렇게 버텼죠. 짝짝까지 버텼. 네, 네. 뭐 저희 용어로 존버. 존버 했었고. 네. 그걸로 이제 몇 년 버티다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프리-A를 안 거치고 바로 시리즈 A로 갔나요? 아니 프리-A가 한 번 있었나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A 정도라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 네. 이제 기사적으로는 A로 네. 났고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존버를 하다가 그때 좀 약간 유저가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었던 때긴 했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때 대기업들도 좀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그때 이제 좀 어떤 그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벤처 캐피털 한국투자 파트너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저희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또 투자를 이제 유치하게 됐죠. 그게 이제 기사적으로 A로 나갔지만 프리 A로 해서 약 한 25억 정도. 25. 네. 거기랑 이제 ES 인베스터라는 곳 두 곳으로부터 이제 한 25억 정도. 25. 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네. 확장이 되고 성장되면서 네. 이제 진짜 큰 투자를 한번 네. 받으셨네요. 네. 그게 작년 2월. 작년 2월. 그때 110억, 115억. 115억. 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이제 그때는 진짜 성공했다 싶으셨을 것 같은데. 성공은 사실 생각 안 해봤던 것 같고요. 그냥, 그래도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하는 그 사업의 분류 중에서 이제 B2B SaaS 그 자체가 되게 좀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한국은.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 엄청난 인정을 받는데 맞아요. 한국은 인정을 못 받았기도 했고 또 저희가 이제 이번에 투자를 해준 곳 중에서 그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저희를 투자를 해주셨는데 2016년 때부터 만났거든요. 제가 만나달라 해가지고 와. 막 어필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실제로도 그렇긴 하지만 대표님 회사의 사이즈는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그냥 워낙 작은 회사였으니까요. 지금도 소뱅은 뭐 프리는 안 하죠 보통. 네, 시드나 이런 걸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네. 우리가 그 투자하는 배치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단 완곡히 거절해. 근데 2016년부터 만났던 어쨌든 인연은 계속 있네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만나 뵙고 한 뭐 1년, 2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만나 뵙다가 이제 정말 투자를 받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되게 또 여러 인연이 또 쌓이고 쌓여서 또 재미있었던 게 이제 저희 투자해주신 그 심사역분이 어느 날 이제 내가 계약을 하는 일이 한 뭐 4-5차례 있었는데 그걸 다 모드 사인으로 해보셨대요. 그러면서 되게 이게 좀 이게 모드 사인 잘 되고 있구나를 그때 또 인지하게 되셨고 또 이 시장을 보니까 변화하는 것들이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좀 촉진제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2016년부터 만났던 그 투자사와 인연이 되니까 너무 좀 그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소뱅 입장에서 2016년도에 투자했으면 대박 났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죠? 네네. 한참 뒤에 밸류 한참 올라서 투자했네요. 네. 그 이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지금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지금 시리즈 A까지 받았다라고 기사가 났나요? 시리즈 이제 그 115억 투자가 사실 B로 나뉘었어요. 근데 B로. 제 기준에서는 이제 그거는 A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케이. 그러면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사실 시드부터 프리-A부터 A부터 B까지의 투자를 뚫어내기가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2가지 정도 꼽자면? 저도 이제 좀 더 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유저가 없을 것 같다 또는 돈을 내는 유료 유저가 없을 것 같다 시장이 작을 것 같다 챌린지. 그런 어떤 챌린지 상황을 사실은 제가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게 어떤 자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가 투자한 금액을 몇 배 불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볼 건데 그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중요한가를 역으로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말 우리가 시장이 정말 큰가? 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결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엑싯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엑싯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제가 좀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야 됐는데 돌이켜보면은 약간 좀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서비스 이렇게 좋고 우리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가치를 못 알아봐 주지? 이런 쪽의 생각들을 지금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다 하시죠. 네. 반대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편이 돼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기존 투자자들이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투자자 관점에서도 자선 사업 하는 게 아닌데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챌린지나 아니면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여유 있게 생각해 보는 건 필요했을 것 같다. 네. 그 부분. 네. 소뱅 같은 경우에 거의 그러면 거의 한 5년을 만났는데 5년 동안 투자를 못 받다가 받은 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사전에 그래도 좀 많이 심사역을 만나보고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까요? 소뱅은 찾아가서 만나신 건가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그 디캠프에 보면은 이제 그런 하는 또 수많은 또 스타트업 위한 활동 중에서 디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하는 경진대회가 있는데 그 경진대회에 그 지금 이제 그 당시 이사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표신 그 이준표 대표님 심사위원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발표가 끝나고 나서 들이댔죠. 명함 좀 달라고. 들이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명함 받고 연락을 드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또 심사역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만나게 됐던. 그런 거는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된 거네요. 네, 그렇게 도움이 된 거죠. 그렇게 들이대서 명함 받았던 게. 네. 근데 약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표현은 좀 약간 제가 이게 좀 극단적 표현일 수 있는데 약간 본질은 결국에 우리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건데 투자자들 만나고 이런 네트워킹 하는 그 자체에 좀 집중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좀 잘못해버리면. 오케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되는 형태에 있어서는 필요한데 또 너무 지나치면은 창업가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그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저는 그 명함을 달라고 했던 그 용기는 저는 너무 그 인상적이고 그게 커넥팅 더 다츠가 이어지네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명함 뿌리는 걸 재미삼아 그 시간을 이제 너무 쓰는 거는 오히려 스타트업 대표의 시간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건 아니다. 네. 근데 필요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
네. 그 정도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대표님이 만약에 다시 2015년도로 돌아가서 모두 사인을 한다면 더 잘했을 수 있을까요? 반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못했을 수도 있다. 네. 그만큼 잘했다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근데 좀 그래도 나머지 반, 좀 아쉬운 부분 그런 게 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시행착오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잘 헤쳐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깃을 설정하고 또 이전에 서비스 2개를 실패했었던 그 경험들을 모두 사인 서비스에 잘 녹여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돌이켜봐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전략적으로 잘했구나.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의 모두 사인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큰 기여를 했구나 라는 생각은 되게 잘한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어렵지만 이 사람에 대한 부분, 조직에 대한 부분들. 저희 출발 당시에는 그 동아리 개발 동아리에서 동생들과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새로운 분들이 오셨고, 또 이제 구성원 수가 늘어나면서 또 그런 수많은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하기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제가 어떤 못했던 것도 있고 또 잘했던 것도 있겠지만은 또 사람에서 오는 그 시행착오는 되돌리기도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돌이켜봤을 때 왜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 그런 어떤 후회들, 그런 것들은 항상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직 관리는 인사적인 측면에서 네. 어쩌면 이거는 정말 잘해 오셨는데 100%라고 느끼는 사람은 진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게 보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투자 과정에서 또 투자자들의 의견도 또 있고, 최근에는 요즘 흐름이 많이 안 좋아서 투자자들이 또 약간 조직과 관련된 의견을 하면서 또 대표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저는 좀 봤긴 했는데, 어쨌든 어떤 조직이나 인사적인 측면이 조금 힘들었다. 또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또 말씀드렸던 거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투자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영리하게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실 명확하게 기대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에 맞춰서 그들이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이제 그 투자자분과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걸 했을 때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생각하고 있고, 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성장성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투자자 직접 대화도 많이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뭐 우리의 회사의 방향과 또 자본 조달의 방향성 자체를 조금 더 단계적으로 잘 설정을 해서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필요한 자금을 제때 수혈은 해왔지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투자 유치 과정에서 낭비했던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덜 계획적이고 또 예를 들어 이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자를 만나니까 챌린지를 받고, 또 그것들을 밸류에이션 낮아질 수도 있고, 또 그 상황들을 저희가 설득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시간을 써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낭비된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네. 조금 더 투자를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처음부터 어떤 단계에서 얼마를 어느 누구에게 받을지 설정해서 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네. 너무 어렵다. 지금도 잘 모르는. 아마 대표님께서 엑시트를 하고 그 다음 창업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온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겠네요. 창업을 이제 막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창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뭘 하지 마라라는 그런 건방진 얘기는 하기 힘들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창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방향성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좀 안 좋은 사례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초기 시작할 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았는데 되게 힘들긴 해요. 그 과정이 막 지원 사업 받으면은 결제한 것들 막 증빙해야 되고 뭐 번거롭고 귀찮은데, 또 막상 해보면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좀 나쁜 표현으로 약간 눈번동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쉽게 돈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이 지원금으로 뭐 인건비도 나오고 뭐 기기값도 나오고 회식비도 나오고 이러니까 되게 노력에 비해서 쉽게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또 고객에서 받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게 돈을 받아서 내가 돈을 받고 돈을 쓰는 이 경험을 한번 맛을 보면은, 근데 내가 캐시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버티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활용은 해야 되는데 이게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 창업을 시작했던 그런 어떤 목적과 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팀과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계속 그 지원 사업을 계속 따기 위해서 계속 아이템을 바꾸고 또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하는 것들이 되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그 창업가들이 있는데 너무 그런 부분으로 빠져서 성장을 못하는 것들이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처음에 생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함몰되면 오히려 독이 된다. 네.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는 엑셀러레이터는 옹호론자, 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은 장단점이 있지만 비옹호에 가깝다. 중립이죠. 중립인데 근데 이제 너무 함몰되면 안 돼.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성이 맞은 상태에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R&D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가 정말 R&D가 필요한 비즈니스가 있거든요. 그건 활용을 해야죠. 오케이. 그리고 이걸 버티기 위해서 말 그대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누가 봐도 R&D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비즈니스들이 있거든요. 빠르게 시장 검증하고 기술보다는 빠른 고객 가치 획득이 더 중요한데 그런 비즈니스가 R&D를 하게 돼버리면 이건 전 뭔가 문제가 있다. 속도 다 놓치고. 네, 타이밍도 놓치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데요. 요즘 시장이 많이 추워요. 네, 네, 많이 요즘 춥죠. 뭐 네. 많이 춥고 저도 작년까지 한 투자를 제가 운영하는 개인 투자조합 통해서 한 10건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만큼 투자하기도 무섭고 불확실성도 너무 크고 스타트업 자체도 많이 위축돼 있고 불안하고 주위도 좀 많이 그렇잖아요. 보면 그쵸. 환경적으로.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혹한기를 견디는 스타트업의 어떤 전략, 본인도 모두 사인도 지금 버티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결국 지금 우리 회사도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내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실과 본질 그 두 가지를 사실은 되게 이 사업이라는 거는 전 특징이 지속 가능성인 거고 스타트업은 사실 폭발적인 성장 이 키워드 두 가지를 다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좀 시장이 좋았던 측면에서는 폭발적인 성장 그 자체에 좀 포커스가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은 그 근간에 내실을 잘 갖추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전략적으로든 어쨌든 뭐 흔히 그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제일 싼 자원이 돈이다. 스타트업은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니까 돈은 쓰더라도 그 시간을 단축시켜라. 이런 게 되게 통용됐고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게 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간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정말로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또 필요한 곳에 써야 되고 또 그런 리소스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최적화를 계속 생각하면서 사업을 했었어야 됐는데 또 어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못 챙겼던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거죠. 오케이. 저희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잡아나가는 것은 또 우리가 또 스타트업도 어느 정도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엄청 무한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게 꿈이긴 하지만은.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이 사업이 영속 가능하기 위해서 또 틀을 갖춰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회사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양쪽을 충족시켜야 되는 게 폭발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이라면 작년까지는 폭발적인 성장에 다들 올인을 했는데 이런 시기에는 지속 가능성. 사실 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 생존이라는 건 거죠. 맞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네. 예를 들면 비용도 줄이고 네. 인원도 필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네. 또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지금 시기에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좀 더 이제 찬바람을 더 많이 맞아야 돼서 아직까지는 감이 없긴 한데 결국에는 스타트업이 지금 위치한 시장은 되게 앞단의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뒤쪽에 이 자본시장 쪽이 많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 것 같긴 해요. 이제 거시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긍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 역시도 이제 예측이 안 되고 근데 되게 그래도 그걸 뚫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어떤 거시적 상황을 제가 변화시켜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강력한 파워는 뭘까에 대한 고민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두 사인 정도 돼서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프리-A나 시드 단계에서는 매크로 상황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진짜 자본시장이나 IPO나 M&A랑도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모두 쌓이는 투자기의 밸류가 사실 막 싼 그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진짜 매크로 환경이 너무 중요해지는 것 같고. 네. 아닙니다. 저희 쌉니다. 저희는 엄청 커질 회사라서 지금 들어도 싸다. 아, 미래에 비하면. 네, 미래에 비하면. 꼭 그걸 어필하고 싶어서 혹시 투자자분이 볼 수 있으니까. 역시 큰 그림을 계속 그리시는 빌드업의 최강자. 미래에 비하면 싸다. 네, 미래에 비하면 싸다. 오케이. 네. 그런 고민들, 그 매크로한 고민들도 이제 진짜 되네요. 그죠? 네. 진짜 뭐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 30억이다. 그럼 매크로가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면 막 1000억이 넘어가고 이러면 실제로는 고민도 될 거 할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신 지가 그러면 8년 차. 7, 8년. 7, 8년 차. 행복하시나요? 행복하죠. 행복해요. 행복하죠. 당연히 행복한 엄청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운이 따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외부적 운도 있었고 내부적 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운을 경험해봤다라는 그 자체만 해도 되게 행복한 거죠. 확률적으로 보면 정말로 희박한 케이스인데요, 그죠? 맞아요. 저희는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열리는 시장에 네. 사람들이 안 뛰어들 때 뛰어들어서 좋은 엑셀러레이터를 만나고 투자자와 연결돼서 법률까지 개정이 됐는데 코로나까지 와줬어요. 이제 다 만족됐는데 그 다음이 모드사인이 그리는 방향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향후에는 어떤 방향이 좀 그려지나요? 이게 이제 그 다음 운을 제가 잡을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된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이걸 모드사인도 다 생각하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창업을 할 당시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경험하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경험의 소중함이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많은 걸 배우면서 나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전 처음에 이제 전자계약, 전자서명 이걸 할 때 말 그대로 좀 이걸 왜 비효율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다 수천 년 동안 사실 이 계약이라는 것이 실물 형태로 해왔잖아요. 저희가 인류가 만들어진 일로 이게 비실물로 바뀌는 지금 패러다임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역사상 처음으로. 네. 그 저는 이 일이 가치 있고 즐거운 게 당연히 바뀌어 나갈 거기도 하고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 그 역사 안에 어떻게든 저희가 기여하고 있다. 그러네요. 네. 이전은 뭐 석판이기도 했고 다 실물이었죠. 뭐 조개 껍데기였다가 뭐 당나무 종이였다가 뭐 이순신 장군도 막 난중일 보면 사인 연습하는 뭐 기록도 있거든요. 사인하고 도장 찍은 건 그때도 그랬고 뭐 그 이전도 그랬던 거죠. 뭐 손바닥을 이렇게 그리기도 했고. 그래서 그 패러다임 안에 있는 것도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저희가 막상 그거를 정말 저희가 바라는 거는 저희가 다 바꾸고 싶지만 못 바꾼다 하더라도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뭐 그것만 해도 충분히 만족은 하지만 이제 저희가 바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전자계약 서비스로서 1위 또는 어떤 매출을 얼마 이상 내는 어떤 회사 그래서 제가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도 너무 설레고 떨리는 일이고 너무 좋아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바꿔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모드사인 저희 비전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들 얘기하는 게 계약의 표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치 카카오가 같은 게 이번에 사태가 있었지만 정말 표준이 된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표준이 됐잖아요. 계약하면 그냥 모드사인. 모든 게 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그 종이로 이루어지는 서명이 필요한 모든 일들이 전 전자가 될 거라 생각하고 그 전자가 되는 과정에서의 그 대부분의 영역들이 모드사인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유한 역할을 하는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릴 수 있는 저희의 꿈 중에 하나가 이거는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데 이 계약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뭐 사인을 하는 행위 자체가 되게 어떤 개인이든 조직이든 되게 중요한 일, 또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그렇죠. 그런 일들이고 그리고 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그와 연결된 수많은 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금융부터 해서. 네. 뭐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거기 연결되는 일이 뭐 또 이사도 가야 될 수도 있고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 계약과 연결되는 다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이제 B2B 저희의 비용을 내는 건 거의 다 기업일 테니까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B2B SaaS라는 시장으로 봤을 때도 좀 되게 느끼는 게 많은 그 기업용 소프트웨어들이 좀 파편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정 업종에서만 쓰이거나 특정 부서 단위로만 쓰이거나 아니면 특정 규모 이상이나 이하만 쓰이거나 좀 그렇게 파편화되어 있는데 모드사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만 달라지는 거지 되게 작은 소상공인부터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기업들, 개인들 다 전자계약으로 쓸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업 어카운트를 가진 또 그런 어떤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정말 카카오처럼
어떤 카카오톡이라는 그 메신저를 기반으로 어떤 그 뭐 고유 명사가 됐고 또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많은 유저를 확보했고 그 유저를 기반으로 플랫폼 기업이 됐든 저희는 이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기업과 어떤 개인의 필수적인 이 부분들을 저희가 바꿔나가서 업종과 규모와 부서와 관계없이 다양한 어카운트를 확보하면은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너무 먼 얘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즐거울까. 네. 계약으로부터 특히 이제 스마트 어카운트가 양쪽의 합의를 이루어지는 지점을 우리가 선점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플랫폼적인 어드밴티지도 앞으로 엄청 많겠네요. 네. 그걸 꿈꾼다면 사실 뭐 예를 들면 금융도 계약이고 부동산도 계약이고 매매도 계약이고 리스도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모두 사이는 앞으로 할 게 엄청 많네요. 네. 그래서 저희의 어떤 또 미션이 계약이 모두에게 더 간편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바꾸는 일이거든요. 이 계약이라는 행위 안에 수많은 연결고리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이 계약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만으로도.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지 않을까. 네,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할 게 너무 많다. 근데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이제 걱정인 거죠 사실.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너무 응원하는 기업이고 제가 또 나름대로 모두 사인에 또 엠베서더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부인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제가 이 편리함과 신박함을 알렸는데 오늘 저도 처음 봬요. 이영진 대표님 뵙고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서 많이 배우시고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사실 이 계약이 전자된다, 전자계약으로 바뀔 거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을 가지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한번 써보지 않으면은 쉽게 이게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써보셔라. 마지막에 결국 영업 멘트 한번 써보셔라. 네.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본질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저도 많이 배웠고 또 대화의 질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밀도 있는 대화 나눌 수 있게 또 도움 주신 이영준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사인 여러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만족스럽다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스타트업 변호사 류재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 BNSG 협상스쿨 류재현의 협상스쿨